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공공노동위원장 박해철입니다. 먼저 오늘 노동이사제 도입 촉구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개혁법안 발의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공공노동자입니다. 공공노동자는 법적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율경영과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법제가 만들어진 지도 15년 그리고 그 앞전에 있었던 많은 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정책은 기재부의 일방적인 지시와 강요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봉착되어 왔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방적인 통제와 강압도 많았지만 최근에도 그 강압과 통제는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노동이사제 도입 부분입니다. 경기도와 서울시를 포함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공공성을 더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많은 역할들이 이미 검증을 통해 있습니다만 이 제도 또한 현재 기재부의 반대로 전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재부에서는 재작년 11월 18일 날 우리가 이 경산회의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이미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합의를 하고 뒤돌아서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게 현재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기자분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 내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20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는 많은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350명이나 되는 많은 공공기관들에 대한 기능과 예산과 인력과 그리고 기타 많은 임원 선임까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장이 바로 기재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중에 한 반가량은 정부 부처 차관실장급이고 또 반은 기재부 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50개에 되는 많은 공공기관에 있어서의 주요 정책은 기재부의 거수기인 공문위를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사장원 비리를 포함해서 많은 기관들이 그 잘못된 공문위 결정에 이 피해를 입고 또 많은 공무원들이 때로는 없어지는 그런 기관도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오은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이 개혁 법안만이 앞으로 공공성을 더 강화하고 확대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문위 구성부터 시작해서 운영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운영 부분 또한 많은 그 영역들이 있고 역할들이 있습니다만 실제 회의 체계를 들여다보면 회의자도 당일날 아침에 배포를 하고 거기서 바로 거수비 형태를 결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문위 위원들은 거수비에 불과한 이런 현실을 반드시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재부에는 공공정책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국에서 350개 공무원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 국장의 임기가 기자분들께서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6개월을 넘는 국장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공공정책국은 아무나 왔다가 아무나 내치르고 아무나 또 뒤집어 놓고 가도 책임진 사람이 하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기자분들께서 이 현실들을 꼭 좀 인지해 주셔서 반드시 이번에 노동이사제 도입과 함께 공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국공사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입니다. 대선 공약으로 또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약속이 4년 9개월 동안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기재부가 참여한 정산노동 공공기관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마쳤고 3건의 법안도 발의되어 있지만 기재부와 국민의힘을 반대로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한국노총 공공노동자들은 지난 8월 중순부터 노동이사제를 포함한 육제요구사항 관철 및 갑질 기재부 군세투쟁을 이어왔고 내일 오후 2시 여의도에서 500명 규모의 폭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노동이사제라는 묵은 과제는 반전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민주당이 한국노총과 약속했지만 아직 못하고 있는 것들 중
신속하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입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불어민주당 노동조직 실천 국회의원단에서 공공부문을 책임지고 계신 노현식 의원님께서 고문이 개혁 법안까지 발의하게 되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에는 공공기관 운영과 평가, 예산, 인사 등 전권을 독점하고 있는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과 기재부의 일방적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 대책, 그리고 한국노총 공공노동자 입대 요구 사항 중 하나인 혁신 지침과 관련한 공공노동자와의 협의 근거 등 현행의 낡은 법제도 대비 진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노조는 진작 이러한 법안이 발의되어 통과되었었다라면 하는 아쉬움 속에서도 적극적인 환영했었을 겁니다. 국민의힘은 노동 공약을 얘기하기 전에 자신들의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노동이사제 입법안과 한노위에 계류 중인 수많은 법안들에 대한 자신들의 분명한 입장부터 밝히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는 친노동, 뒤에서는 반노동 행태를 보이는 정당을 노동자들은 서로 심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축구합니다. 이제껏 노동이사제 도입에 반대해온 기재부가 이제는 도입 대상 기간을 축소하거나 시행 시기를 늦추려 애쓰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민주당이 기재부에 불복해서는 안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어 나중에 역대의 수고를 드리는 물을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하초 노동이사제 입법으로 달라진 민주당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공공노동자연맹 김수입니다. 언제부터가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정책,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정책이 되고 법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더욱더 또 피해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기성전 기재부 없이는 어떠한 노동도 할 수 없는 지경이 줄어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과 인력과 그리고 평가와 이사까지 모든 것을 공공기관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노동이사제 부분만이라도 도입해달라는 우리의 요구를 작년에 합의를 통해서 해놓고도 불구하고 시행조차도 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이사제를 통해서 우리의 권한을 확대시키고 이러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MB정부 때 자원 얘기한다고 석유공사나 광물자원공사에 해외 자원 투자를 뜻대로 결정해놓고 그 기관들이 지금은 수백억, 수천억의 적자에 벌어지는 상황까지 내몰렸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공공기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방적 정책 결정이 아니라 법적 성격을 그리고 법에서 정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동이사 한두 명으로 그 이사의 전체 문구를 그리고 정책 결정을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을 챙겨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우리들로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비록 적더라도 공공부문의 역할을 해나가고 그리고 주어진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게끔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그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통해서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되고 사회 공공성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 공공노동자들은 우리가 하는 일에 더욱더 자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사회 공공성을 위한 그리고 사회적 가치 정도나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동안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권도 제한되고 여러 가지 상실감과 박탈감이 있는 공공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올해 안에 이번 회의 중에 노동이사제가 반드시 통과되어서 그나마 공공노동자들이 정책 결정에 다양한 목소리가 변질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지난 21대 총선 정책협약을 통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노동이사제를 법제화하여 기재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권을 국민 편의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함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이라는 가치 위에 국민이 세운 정부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철폐 등과 더불어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한 노사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대선과 총선을 통해 한국노총과의 정책 협약을 통해 이를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아직도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노동이사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 영향을 준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등의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 반대한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은 노동이사제가 단순히 노조 편만 든다는 이문법적 사고에 갇혀 직장 내 민주주의 실현과 국민 편의 중심의 공공기관 경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노동이사제를 법률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 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노동자를 기업의 경영에 참여시킴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도구임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지사 시절 강력히 추진했던 노동이사제는 현재 경기도를 포함하여 서울시 등 지방정부 산하 약 70여 개 공공기관에 도입되어 그 성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노동이사들이 노사 간 대립 상황에서 중재자가 되거나 회사와 노동조합의 불합리한 요구에는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어두운 터널 속에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는 국민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보루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서비스가 더 국민 편익 중심으로 개편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다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기관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제가 대표 발의하는 법안의 골자는 첫째, 기재부 유지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운영 방식을 민주적으로 재편하자는 것입니다. 기재부 장관이 독점했던 공운임위원장, 위원회 추천 권한을 국무총리로 변경해 범정부 차원에서 조화롭게 공공기관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공운위의 통합적 공무조정 기능을 반영하여 공공서비스가 경제적 이익 관점이 아닌 국민 편익 중심으로 발전할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공운위 심의 의결 사항에는 노동이사제를 명시하여 그 운영 현황과 결과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노동이사제 안정적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셋째,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 지침을 만들 경우 근로자와의 협의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 의견 진술 권한을 부여해 독점적인 기관 운영 권한도 분산시켰습니다. 넷째, 기재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 대책으로 기관의 기능 조정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 임원 목표 제도를 강제 조항으로 변경하여 선진국형 공공기관 경영 방안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야 지도부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금 이 전환기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노동이사제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대한민국의 노사관계가 보다 한 발자국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립이 아닌 참여와 대화를 통한 새로운 노사관계의 설정은 이제 선택이 아닙니다. 국가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보여줘야 하는 규범입니다. 공공부문의 모범이 자리를 잡으면 강제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민간에서도 그 상생의 가치를 분류될 것입니다. 저도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공공부문 책임의원으로서 국회 기재의 법안심사위원으로서 대한민국 노사관계가 더욱 성숙하고 국민중심 공공서비스 강화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